자, 이윽고 일본이 패전합니다. 1945년 9월 2일 치치시마에도 드디어 미군이 상륙합니다. 9월 3일 타치바나 중장과 타치바나와 모리 중장이 대표로 미군 함정에 정식으로 항복합니다. 자, 항복 교섭에서 미군은 이렇게 묻습니다. 낙하산으로 탈출한 미 해군 조종사는 몇 명이지? 만약 살아있다면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다. 라고 질문을 합니다. 살아남은 미군들, 이 지금 너네가 잡고 있던 우리 미군 포로들 몇 명 있어? 걔네들 다 어떻게 됐어? 라고 질문을 하는데, 교섭에 나섰던 호리에 요시타카라는 참모가 있었는데 이 새끼가 이렇게 말해요. 아, 그 사람들 방공호에서 포로 전원이 폭사했습니다. 라고 둘러댑니다. 자, 그에 대해서 미군 대표였던 스미스 대령이 뭐? 노골적으로 진짜 말도 안 된다, 막 화가 난다 이런 불만을 표시를 했지만 이미 일본군 전범은요, 그러니까 일본군들은 자기가 전범으로 그 재판에서 처벌받기 싫잖아. 벌받기 싫잖아.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과 벌써 다 입을 맞춰놓은 상태였어. 자, 미군들은 방공호에서 폭사해서 죽은 것 알겠나? 모두 한몫할 것. 절대 떠벌리지 마. 라고 명령을 받고 모두 다 그렇게 입을 맞춘 상태였기 때문에 그 미군들한테 다 그렇게 똑같이 말하는 거야. 누굴 붙잡고 물어봐도. 근데 이때 미군 지휘관이었던 렉시 해병대령은요, 의외로 항복한 일본군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너그럽게 부드럽게 대합니다. 자, 항복했던 일본 육해군의 본토 귀환 작업도 순조롭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섬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더 이상, 이 식인 사건이 더 이상 드러나지 않을 거다라고 일본 군인들은 안도를 했죠. 그런데 마토바 부대의 귀환은 자꾸 연기가 돼요. 미군은 사실 그동안 일본 본토로 조사관을 몰래 파견한 거야.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내막을 알기 위해서 미군들에게 조사관을 몰래 파견해. 그래서 귀환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여러 가지 그 정황 증거들을 바탕으로 진상을 조금씩 파헤치고 있었어. 자, 사실 그래가지고 드디어 1946년 2월 초 마침내 셰퍼 미군 소령이 호리에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이런 잔악한 식인 회계의 수괴는 육군의 타치바나와 마토바 그리고 모리와 요시이가 아닌가? 라고 그 호리한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얘랑 그리고 마토바란 사람이랑 모리, 이 세 사람이 대표로 이런 잔악한 행위를 너네들 명령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일본군에 대한 체포가 이어집니다. 5월부터 9월까지 괌에서 군사 재판이 열려요. 이 치치지마 관련 피고들은, 그러니까 이 사건을 저질렀던 피고인들은 타치바나 중장, 그리고 그 이외에도 25명이 있었어요. 자, 토라크 섬에서 자행된 포로 생체 해부, 어쨌든 다른 이런 각지에서 이런 이상한 짓을 저질렀던 전범 용의자는 모두 63명이나 달했대요. 그런데 다른 생체 해부, 그 중에도 마루타도 있었겠죠. 모르겠어요. 생체 해부라든지 다른 전쟁에서 일어났었던 되게 잔인한 행위들, 이런 행위들 재판들도 열렸는데 그 재판들 중에서도 단연 이 치치시마 식인 사건이 가장 주목을 끕니다. 왜냐면 사람을 먹었으니까. 자, 당시 심리 중에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들이 막 이어지기 시작해. 특히 타치바나의 당번병이 인육을 먹었던 그 일본군의 막 그런 상황들을 묘사합니다.
어떻게 묘사하냐면 타치바나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맛있다. 이거 맛있는데? 한 잔씩 추가. 한 잔씩 더 줘봐. 맛있다라며 한 접시 추가라고 말했다고 증언하자 그 당시의 법정은요, 물을 끼얹었던 듯이 조용해졌대요. 당시에 이게 미국 신문입니다. 이게 괌 뉴스라는 신문이었는데요. 이 캐너벌리즘이 뭐냐면 여러분, 여기 캐너벌리즘이라고 보이죠? 여기. 이 캐너벌리즘이 뭐냐면 식인 풍습이에요. 사람을 먹는 이런 풍습을 캐너벌리즘이라고 해.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신문에 나온 거야. 괌 뉴스에. 그래서 엄청 딱 이렇게 카니벌리즘이라고 이렇게 큰 제목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재판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도를 한 거지. 자, 일부는 미국 본토 신문에까지도 게재가 됐대. 그런데 어느 날 이 재판에 대한 기사들이 갑자기 미국에서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던 그 호리에라는 사람이 그 사정을 미군 측에 문의합니다. 이거 왜 신문 기사 왜 갑자기 다 사라진 겁니까? 이런 건 알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미군 측에서 이렇게 말해요. 상부 명령으로 기사 게재가 금지됐다. 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에? 일본도 아니고 왜 미국에서 미군 포로가 이렇게 희생됐는데 왜 이거를 금지시킨 거지? 이상하잖아. 그런데 알고 보니까 희생되었던 미군 해군 장병들의 어머니들이 가슴 아픈데 명예롭게 전사한 줄만 알았던 우리 아들이 저런 끔찍한 야수들의 손에 의해서 살해되어서 먹혔다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아들을 명예롭게 기억하도록 제발 이 기사가 나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탄원을 했대요. 그 미군 포로의 어머니들이. 우리 아들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그래서 이 신문 기사가 미국에서 전면적으로 금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아들이 전쟁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서 와서 전쟁 영웅이 돼도 부모님의 입장으로 보니까 눈물 날 것 같아.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이게 진짜 얼마나 가슴이 아프니. 이게 사지가 찢기는 것보다 더 아프지.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일본 군인에 의해서 자신의 아들이 그 사람들한테 먹혀가지고 죽였다고 하면 비참하게 죽은 것도 모자라서 또 먹혔다고 하니까 아들의 시신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신문에서 매일 봐야 한다는 게 이 부모님들한테 얼마나 미칠 노릇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 탄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프죠. 자, 재판 결과는요. 타치바나 중장, 마토바 소령, 이토 중령, 요시 대령, 나카지마 대위에게는요. 사형이 선고됩니다. 자, 모리 중장과 카토 대령, 야마시타 대위, 토끼 대위, 사토 대위는요. 종신형에 처해져요. 왜 모리가 종신형인지는 모르겠어. 왜냐면은 이 식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앞장서서 그런 쓰레기 같은 짓을 저질렀던 사람인데 왜 사형이 아니고 건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종신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해군의 카미우라 소령은 구류 중에 잡혀있는 도중에 자결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본토로 돌아와가지고 도망쳐 있었던 코야마 소인은요. 집 근처 야산에서 그 역시 자결을 합니다. 자, 그 마찬가지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된 사카베 군의관은요. 4년형을 선고받아요. 이 사람도 어차피 명령이 따른 것 뿐이겠지만 어차피 사람 내장을 꺼냈잖아. 그래서 4년밖에 안 받았어.
자, 참고로 이 재판의 재판장이 누구였냐면, 여러분 들으면 진짜 화가 나실 텐데, 도쿄 전범 재판에서 그 전범들에게, 일본에서 정말 쓰레기 제사라는 그 전범들에게 무죄를 주장했던 사람이었어. 정말 법조계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나쁜 새끼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라다비노드 팔, 이름도 더럽게 어려워 진짜. 라다비노드 팔이라는 그런 판사였어. 근데 이런 쓰레기 같은 이 판사도 이 재판을 볼 때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마저 내 평생 법조계에 머물면서 이런 미치광이들을 본 적이 없어. 이런 말을 했대요. 이런 사람조차도. 그러면서 주저없이 사형을 선고를 내립니다. 야, 솔직히 아무리 야, 얘도 사람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얘도 사람이었던 거야.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먹을 수 있나. 자, 이들 중 사형이 선고된 5명은 사형 집행일이 다가오는 순간까지 미군 헌병들에게 반대로 이제 구타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일본군이 미군 포로에게 했던 것처럼요. 맨날 구타를 당해. 맨날 폭행,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그 5명 중 2명은요. 사형 집행일이 오기 전에 이미 맞아 죽었대요. GHQ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저 타치바나가 수감된 곳에 간수를 담당했던 미군 헌병들이 매일 그들을 구타했대. 열받지. 자기 동료를 그렇게 심하게 고문하고 먹어버렸는데 당연히 빡치지. 그리고 같이 수감되어 있었던 일본인 장군 4명도 매일 같이 들게 많았어. 타치바나랑 같이. 근데 자기들도 전범이지만 자기들은 그냥 일반 전쟁 범죄자이고 쟤는 사람을 먹은 아예 쓰레기인데 왜 우리는 같이 맞아야 되냐. 때리려면 쟤만 더 때려라. 막 걔네들은 억울했대. 모르겠어. 자, 게다가 이 장군들의 부하들까지 원정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 자신의 부하들이었던 그 사람들에게 이 타치바나가 맞아요. 그 부하들은 거기까지 와가지고 이 타치바나랑 이 장군들을 때려요. 두들겨 팼어요. 왜냐면 걔네들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인육을 먹었잖아. 먹임을 당했잖아. 근데 그 인육을 먹고 내장을 꺼내는 걸 보고 사람을 죽이는 걸 보고 자기한테 맨날 이런 거를 시켰으니까 걔네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 정신적으로. 평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기억이잖아. 그래서 어차피 사형 받았겠다. 씨발 모르겠다 와가지고 그냥 깐 거야. 그 장군들을.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모리 제독은, 아니 모리 그 사람은 왜 종신형이야? 사형 아니야? 그랬는데 역시 모리 제독의 경우에도 종신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자, 남방 전성 당시에 포로 학살 사건의 죄를 자기 부하였던 장교인 호리유치 토요야키 해군 대자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얘는 뼛속까지 쓰레기인 거야. 그래서 얘한테 제가 그랬어요. 저 새끼가 나쁜 새끼라니까요? 나는 잘못 없어. 그래서 뒤집어 씌웠는데 나중에 이게 진상이 밝혀진 거야. 진상이 밝혀지면서 네덜란드 측에 의해서 다시 이 사건이 다시 재판이 된 거야. 자, 그래서 네덜란드 측에 의해서 이 사건이 다시 기소가 되었어요. 결국 모리 제독은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살형에 처해지죠. 자, 이때 네덜란드 측에서도 진짜 빡이 친 거야. 어떻게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냐. 어떻게 사람을 먹냐. 그래서 그것도 배고파서 먹은 것도 아니고 술안주를 어떻게 이 새끼. 그래서 완전 돈 거지. 화가 난 거지. 그래서 그냥 총살한 게 아니고 루이스 경기관총 있죠. 남성분들 알죠? 다다다다다 쏘는 거 맞지? 그거 경기관총을 그 다다다다 쏘는 거죠. 그거를 쏴가지고 아예 모리 제독의 시체를 아예 그냥 걸레짝처럼 만들어버렸대. 아예 그냥 사람 안 같게.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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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와 배상금도 지불했다고 합니다. 죽어도 이런 말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되는데 정말 죽어도 싼 놈들이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미 육군 헌병들에게도 당연히 얘네들은 증오의 대상인 거지. 그래서 그냥 계속 가차없이 구타하고 때리고 가혹하게 행동하고 고문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 얘네들한테도 똑같이 겪어봐라 이 새끼들 하면서. 자, 그런데 이게 갇혀 있었던 이 타치바나와 그 외 장군들이 어느 정도 갇혀 있었냐, 한 1년이 좀 넘게 수감 기간 생활이 있었대요. 자, 결국 이들은 사형 집행 당시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해서 사형 집행을 당시에는 거의 이렇게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온몸이 만신창이었대. 그리고 유언도 남기지 못한 채 교수형이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자, 요시 시조라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요시 시조. 자, 해군에게 유일하게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요시 대령은요, 마지막까지도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자, 오히려 그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차별 폭격을 한 미군이 나쁜 거예요. 당연히 그 조종사들은 처벌돼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인육은 전이 고향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 먹도록 한 겁니다. 모든 명령은 내가 내렸으므로 우리 부하들에겐 책임이 없습니다. 나를 처벌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기 충전, 그리고 우리 뭐 부하들에 의해서 뭐 이렇게 좀 더 힘낼 수, 파이팅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육을 먹였다고 이렇게 말을 했대. 그러면서 성서를 들먹여요. 마태복음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느님께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요, 너희가 대잘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라면서 증언하지 않고 버텼대요. 아니, 어디다 대고 이런 성서를 입에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시 대령은요, 이 재판을 보고 있던 그 미국 헌병들에 의해서 알루미늄 배트 있죠? 야구 배트 같은 거잖아. 알루미늄 배트로 죽을 때까지 두들겨 맞았대요. 휘자! 이러면서. 그러면서 뼈가 60개 이상이 부러져 가면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유언은 뭐였는지 알아요? 이타이 였어요. 아파, 너무 아파. 이게 그의 유언이었대요. 나카지마 노보루, 육군의 나카지마 대위는요, 사형 선고 직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포로가 되면 역적으로 취급하는 일본의 국가적 풍토가 결국 외국인 포로에 대한 잔악 행위로 발전한 것 아닙니까? 미국 포로 학대는 일본 민족 전체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건 잘못 아닙니까? 나는 국가를 증오하면서 죽어갑니다. 라면서 국가의 탓을 하면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자, 타치바나 마토바의 경우에는 유서나 최후 진술이 없었대요. 자, 특히 두 사람은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약 1년 동안 매일 미국 병사들의 학대와 폭행으로 거의 초죽음이 되어가지고 사형대에 올랐고, 종신형을 받은 모리는 총살령으로 걸레짝이 돼서 결국 죽죠. 다 그렇게 죽는 거지. 다 사람이 다 받게 돼 있어, 자기가 저지른 만큼. 자, 한편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미군들의 인육을 요리했던 사카베 데라키 군의관은요, 그가 이렇게 막 못하고 쭈뼛쭈뼛 거릴 거 아니야. 사람을 어떻게 칼로 베고 이 사람 살들 막 요리를 시키니까, 그리고 막 그걸 먹이니까 얘가 막 쭈뼛쭈뼛 하는데, 이렇게 걔가 쭈뼛쭈뼛 할 때마다 그의 상사들이 그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아씨, 쫄보 새끼. 야, 이 겁쟁이 새끼야. 쫄았냐? 뭐야, 너 지금 명령에 불복종하는 거야? 그런 거야?
라면서 겁쟁이, 쫄보, 명령 불복종자, 명령에 불복종했다 막 이러면서 뭐 반란을 일으킨다 막 이러면서 엄청 욕을 먹어가면서 막 구타 당하면서 폭행 당하면서 이렇게 했던 거야. 그러면서 인육을 또 억지로 먹어야 했고. 그래서 결국 그는요, 이 일로 인해 조현병이 걸립니다. 여러분, 조현병이 뭐냐면 알죠? 정신분열증. 정신분열증에도 걸리면서 대인공포증도 걸려요. 그리고 피를 보면은 경기를 일으키는 피공포증, 그리고 공황장애, PTSD, 그러니까 사후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정신병에 걸려요. 그래서 정신병원까지 가가지고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도 지가 억지로 했지만, 지가 이렇게 뭐 미군을 인육을 요리하고 먹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건 어쩔 수 없이 명령으로 인해서 그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정상 참작을 받았대요. 그래서 3개월 만에 풀려나긴 했는데 그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대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대요. 사카베데라키 그 군의관의 아버지가 이런 아들을 보면서 막 절규를 했대. 그래요. 물론 죽은 분들, 그분들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저 미친 새끼들 때문에 망가진 우리 아들의 인생은 누가 보상합니까? 네, 누가 보상해줍니까? 의사가 될 정도로 똑똑한 아이였는데 하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이 아빠의 마음도 이해가 가. 아들 군대 보내놨더니, 의사 군의관으로 보내놨더니 그 상사라는 새끼들이 자기 아들한테 이런 일을 시켰으니 아버지의 가슴은, 그래서 아들이 완전 돌아버린 거지. 정신분열증에 걸렸으니까. 자, 치치시마 시기 사건 때 미군 포로였던 외렌 준이를 몰래 도망치게 해주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 바로 그 사람이 호리의 요시타카 소령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아군, 자기 편, 일본 군에게 걸려요. 또 도망치게 해주려고 하다가 걸린 거야. 그래서 그는 반년 동안이나 자기 동료들에게 구타당하고, 그리고 지가 도망치게 해주려고 했었던 그 사람의 그 인육을, 끔찍해. 그 사람의 인육을 강제로 먹어야만 했었대요. 그리고 그도 일생을 PTSD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는요,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 부시 전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부시 대통령의 그 아버지 말은, 아버지의 그 자서전에 의하면 1988년은 이 시기를 그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대요. 이 시기를 전쟁 중 경험했던 최악의 시기였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타치바나 그 대령의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사진은요, 우리가 절대 가서 안 되는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자, 밑에 일본 군인들이 이렇게 있죠. 자,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주권을 다시 되돌려 받잖아. 그리고 일본 내에서 전범들에 대한 그 전범들에 의한 명예회복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A급 전범을 제외한 B, C급의 전범들이 무죄, 석방 조치를 받게 되죠. 우리나라 입장으로는 정말 빡치는 일인 거죠. 거기다가 타치바나 요시오까지 무죄 처분을 받아버립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전범이 아닌 건 아니에요. 일본 내부에서 그 법적인 처분만이 전범이 아니지, 국제적으로는 당연히 얘네들은 전범이야. 쓰레기들이야. 자, 타치바나 요시오 중장은 에히메현의 호국 신사에 있는 순국 22열사의 비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영영으로 이렇게 떠받들면서 모셔지고 있습니다. 열사라잖아, 열사.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에도 봉헌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쉽게 말하면 현재 일본에서는
일본을 위해 싸우다가 죽은 순국 선열로 평가받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야수쿠니 신사에 모셔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일본인들이 그에게 참배하고 있는 거야. 자, 근현대 문명국 장군 중에서 유일하게 막 그 식량이 부족해서 기아가 막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음식들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포로를 술안주로 잡수신 이런 초유의 사태를 벌인 작자. 이 사람이 얘인 거야. 자, 일본에서는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냐. 대동아 전쟁 이후 전범 재판에서 억울하게 죽어서 유족들의 원통함을 달래고자 이 에히메현을 지킨 호국 영령 22인에게 참배를 올립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 호국 신사 안에 있는 그 비문이 있잖아. 거기에 그렇게 써 있었대.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자, 하지만 우익들 있죠. 우익. 일본이 최고다. 일본 짱. 한국 중국 꺼져. 막 이러는 사람들을 우익이라고 하는데, 이 우익들은 당연히 일본을 위해 싸우다가 돌아가신 정말 너무 훌륭한 분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지. 자, 여러분들에게 보시면 빡치시겠지만 여러분 이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길기가 나빠요. 야스쿠니 신사가 나빠요 라고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지 정말 자세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솔직히 극히 드물다고 생각해요. 야스쿠니 신사는요, 이런 사람들을 모시는 게 야스쿠니 신사예요. 전 여기가 어디부터 먹어 있는지도 모르고 가본 적도 없고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일본에 7년 정도 살았는데요. 그런데 얘네들은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순국 선열사들로 이렇게 모시고 있는 거죠. 지금도 여기 야스쿠니 신사에서 이 우길기를 이렇게 들고 일본 군복을 입고 이렇게 그 돌아가신 그 죽어버린 그 사람들, 그 쓰레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도하고 있는 장면 사진을 갖고 와서 제가 정말 너무 분노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자, 당시 식량 상황을 봤을 때도 쌀 배급량이 5홉에서 3홉으로 줄기는 했대. 그런데 본토 다른 데보다는 훨씬 사정이 좋았던 거야, 이 치치시마가. 그러니까 엽기적인 호기심에, 그리고 내가 미군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얘를 학대할 수 있어. 얘들은 우리가 미군을 고문할 수 있어. 막 이런 희열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죽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걔네들을 먹었다. 그분들을 먹었다. 이제 이런 이유가 굉장히 전 세계를 끔찍하게 놀라게 했던 거죠. 그것도 술안주가 먹고 싶어가지고. 특별한 술안주. 자, 정말 잔인한 게 있어요. 일본군들은요, 포로를 골랐대요. 어떤 게 맛있을까? 포로를 골라가지고요, 죽인 다음에 살을 고른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산채로, 사람이 살아있는 채로 살을 잘라가지고 인육을 뜯었대요. 그 이유가 뭔 줄 알아? 죽이지 않고 산채로 뜯은 이유는 더 신선한 고기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오래도록 이거를 보관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은 산채로 살을 잘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을 조금만 뜯어내는 거야. 죽을 만큼 뜯어내는 게 아니라 허벅지살 살짝 뜯어내고, 여기 팔뚝살 살짝 뜯어내고, 가슴살 살짝 뜯어내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이렇게 정신 있을 때까지 냅두는 거야. 그리고 참호에다 그냥 버려두는 거야. 근데 버려뒀는데 얘가 아침까지 살아있다. 우와. 그러면은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서 그 간 요리도 해먹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조사를 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와, 나는 마루타 그 사건만큼 또 잔인한 그런 일본 군인이 더 잔인하게 이렇게 한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만큼이나 잔인한 사건이 있었어요. 용서할 수 있으세요? 자, 오늘 도쿄 케이크장에 가지고 온 기묘한 이야기, 치치시마 섬의 식인 사건이었습니다.